네,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핵심 사례와 이슈 대표 저자 정문현입니다. 이 책은 23년대 최초 출간한 이후에 양, 양도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들이나 또는 회계사님들 그리고 국세정치관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들 그리고 쟁점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착오하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엮어서 현재까지 114개의 사례들을 엮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12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해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불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강연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PPT로 하게 할 것인데 PPT의 내용은 극히 짧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들은 책에 다 우리가 반영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실무에 왜 중요한가? 첫째는 과세권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의 자산뿐만 아니고 과세 대상 자산뿐만 아니고 국외에 있는 열거된 과세 대상 자산도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과세권 범위가 차이가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문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 등에 따라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 양도한다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도 1주택이라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특공제 적용할 때 표 2가 문제됩니다. 표 2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건 거주자만 적용됩니다. 해외 이주 특례가 있더라도 해외 이주 특례로 해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 양도하다 치더라도 그것은 표 2를 적용받지 못하고 표 1만 적용받겠습니다. 그리고 자격농지 감면에서 원칙적으로 자격농지 감면도 거주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산에서 농지를 8년 이상 통산에서 재촌 작용했다. 그럴 경우에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은 다른 감면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은 자격농지 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과세관청 해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외교관 특례로만 이해했는데 법에는 외교관 특례란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거주자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제1동포 사건이 있었죠. 제1동포가 일본에 있으면서 비거주자 지위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그걸 5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그 주택에서 1년 좀 안 있다가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랬을 때에 이 사람한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정확히 요건이 맞거든요. 비거주자로서 3년 이상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났고 이렇게 3년 이상 보유했죠. 그다음에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됐으니까 이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심판을 하고 이후에 기재부가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특공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먼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됐다가 다시 거주자로 됐을 때 그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었다. 밑에 것도 봅니다. 과세관청 입장은 당초에는 비교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유 기간, 그러니까 당초 최초에 취득한 이후로부터의 표 1을 적용했을 때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표 1을 적용한 것과 거주자로서의 표 2를 적용한 것을 비교해서 큰 걸 적용하라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전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해서 표 2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재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석을 삭제하고 현재는 전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해서 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